면접 준비를 아주 길게 하면 당연히 떨어진다.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이죠.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유TV고요. 김세영입니다. 역시 오늘은요, 조재원 선생님께서 자리하셨고요. 탐구계의 끝판왕이시다 보니까 메디컬 계열의 면접 대비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메디컬 계열 면접, 의대 면접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자, 메디컬 면접의 특징이라면 첫 번째는 뭐 다른 특징이 아니죠. 원래 다른 쪽 계열도 마찬가지로 서류 기반 면접이 일단 있습니다. 서류 기반 면접에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에서 나타나지 못한 혹시라도 우리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학생의 우수성을 찾아보는 면접, 그런 것은 뭐 당연히 있는 것인데, 메디컬 계열의 특징이라면 MMI 다중 미니 면접과 상황 재시문 면접,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것을 위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메디컬 면접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메디컬 계열의 면접에 있어서 뭐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MMI가 과연 뭘까라는 부분인데, 뭐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의전이나 이렇게 뽑을 때 하던 면접을 서울대가 일단 처음에 도입을 했고,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았다라는 평가, 그래서 결국 전국 대학교로 좀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뭐 쉽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상황 제시문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 방이 몇 개로 나눠져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정도로 학생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월광대 같은 경우에도 그 MMI까지는 아니지만 인성면접 부분을 또 따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여러 개 복수의 방, MMI니까 멀티 미니 인터뷰? MMI? 맞을 겁니다. 아마 제가 영어 잘 안 되지만. 자, 그런데 여러 개의 방을 돌아다니면서 잠깐 제시문 또는 어떤 상황을 딱 본 다음에 거기에 너의 가치관이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얘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 더 추가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MMI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단 대기실이 있고요. 대기실. 이 대기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시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제시문을 보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좀 정리도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요. 물론 여기서 완전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 이후에 면접장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역시 제시문을 볼 수 있는 시간을 간단하게 한 2분 정도는 주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제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 방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는 이제 상황 면접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 면접이 될 수도 있고, 교과 내용에 대한 면접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근데 개인적인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사실 생각보다 이제는 이 면접이라는 부분도 학생들이 전혀 준비를 안 하고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의외로 사실은 이 뭐 상황 면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이제 서류 면접에 있어서 이 교과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이 이루어졌을 때 이 부분이 학생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MMI 자체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학생의 평소의 가치관, 이런 쪽 인성 파트, 이런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교차해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괜찮은 학생인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어떤 모 대학, 서울대는 아니고요, 모 대학 관계자분께서는 MMI에서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좀 전 듣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에 대해서 서류 확인하려고 딱 물어봤는데, 아 그래 했는데 갑자기 대답이 너무 잘 나오면 망치로 한 대에 맞은 것처럼 눈을 번쩍 뜨면서 다시 학생을 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도 일단 우리가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MMI에 주로 출제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크게 분류를 한다면 어떤 것인지. 예. 네. 크게 일단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사회 문제에 관한, 그래서 이 사회 문제라고 한다면 의학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비의학 이슈에 대해서도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의료 딜레마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 문제라고 하면 대체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건 크게 뭐 의대 증원밖에 없는데 저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의대 증원이라는 측면이 대단히 이제 강조되었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원격 의료라든가 또는 건강보험, 그다음 최근 들어서 이제 이 AI, 예전에 이제 IBM에서 왓슨이 한번 도입되었다가 사실은 미국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퇴출이 되었거든요. 네.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AI에 의한 이 진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고요. 뭐 그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좀 달라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게 이 20세기에 있어서 이렇게 전쟁이 오래 끌리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크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해는 안 가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전쟁 러시아와 일단 이스라엘 하마스 그쪽뿐만 아니라 내전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로요. 전쟁 상황에서 인권 침해 이런 것들 학생이 고민해 본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학교든 뭐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 부모님과 대화를 하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예. 예시가 있고 어떻게 평가하는지까지 설명 한 번에 쫙 한번 시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딜레마 문제일 겁니다. 아하. 예. 실제로 이제 제시문은 저희가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일단 보시면 뭐 59세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상황,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과연 이 의사가 가족 돌봄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요양시설 입소를 권장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고요. 자, 그럴 때 문제는 이겁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답함에 있어서 과연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근데 제목을 보시면 이게 의료 딜레마죠. 예, 딜레마죠. 사실은 그냥 해결이 됐다라면 딜레마가 아니겠죠? 질문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의료 딜레마에 관한 문제들을 출제하고 질문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진짜 중요한 건 뭔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대답 전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과연 이 학생이 어떠한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있는가 라는 것을 측정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학에서 질문을 한다라면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 가치 판단에 있어서의 기준이 정확하게 존재하느냐.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선택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정확하게 무엇입니다. 특히 주어진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겠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거기에 서울대학교라면 실제로 이 학생이 어떠한 교과적인 경험이라든가 또는 토론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된 그 과정에서 내가 느꼈던 점,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된다라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약간 의학 드라마가 생각이 나네요. 59세 환자. 네, 알츠하이머 치매를 주소로 입원하였습니다. 뭐 이런 종류의 답변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뭐 이런 의료 딜레마 같은 경우는 실제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거든요. 과연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근데 가장 명확하게 생각하실 게 의료 딜레마에 관한 문제는 생명의료윤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만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면 되겠고요. 물론 주어지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생명의료 원칙이라던가 아니면 그 가치 판단의 기준 이런 것도 약간 모호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명의료윤리 원칙이라는 건 뭐가 있느냐면 크게 네 가지를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더라. 자율성. 예, 당연히 의료라는 것은 당연히 전문가 입장에서는 분명히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선택권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악행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 일단 이러한 원칙들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판단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게 딜레마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학생들이 대답을 할 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악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명확한 근거만 존재한다라면 그 선택이 사실 맞았다 틀렸다는 교수들도 인정하는 게 면접 시간이 길어봐야 5분에서 10분이거든요. 그 사이에 완벽한 어떤 결론을 낸다? 그것도 딜레마 문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본인이 표현하고 그 기준 하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본다라면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원칙도 찾아야 되고 참 복잡하네요. 네. 저도 이런 걸 전달하면서도 이런 거에 의해서 그래서
그 딜레마 문제를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할까 했을 때 저도 뭐 경과 그다음에 이제 의대에 계시는 교수님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선행의 원칙도 있고 정의의 원칙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 하다 보면 또 충돌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의의 원칙이 있고 그것과 자율성의 존중이 충돌할 때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사실은 이 근거라는 개념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근거를 댈 때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떠한 뭐 판단의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정확함이 꼭 필요하느냐 보다는 사실 태도거든요. 저는 이렇게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나와도 사실 그 내용이 맞다 틀렸다 보다도 훨씬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도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 만약에 부모님께서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걸리신다면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아니면 제가 수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의 문제에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답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또 아이들에게 너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답을 해보아라라고 강요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잔인하기까지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점수를 받는 답변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생명윤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어떤 그 논리적인 수준을 드러내는 답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은 역시 우리가 면접을 볼 때 과연 면접관들은 어떠한 부분을 측정하려고 하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부분일 텐데요. 어떤 면접이든 간에 개인적인 생각을 통해서는 두 가지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분석력입니다. 분석력? 어떤 질문이 나오건 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이 학생이 주어진 조건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논리적인 답변일 텐데요. 이렇게만 또 설명드리면 조금 모호하고 뭐 누구나 다 설명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예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시가 최고죠. 그렇죠. 자, 일단 보시는 자료는요.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의예과 인저성 면접 문제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제시문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시각적인 자료들도 일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을 먼저 보시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타난 다양한 가치 판단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세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않고 하나의 단편적 문제로 해결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분석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일단 문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전체적인 기조가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3개의 문항이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1번, 2번, 3번에서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만 보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게 바로 문제의 분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제시문 자체에 대해서 주어지는 조건들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본인이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렇게 분석했다. 그렇죠. 이 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번 문제만 봤을 때는 기본적인 흐름을 볼 수 없지만 1번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자료에 나와 있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동물성 실험의 필요성과 효용성의 양면성에 대한 견해를 말해보는 거였고요. 그 다음 2번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치 판단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세요였는데 결국 이 두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판단함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은 이 연습을 시켜보면 결과에 집착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내가 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결과보다는 내가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한 기준이 뭐였는지 이런 걸 표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우리가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요. 자, 기본적으로 일단 문제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을 얘기해야 되겠고 그래서 반달리즘, 그레이비티, 그 다음에 뱅크시의 작품 이러한 부분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단히 중요한 문장들이 분명히 역시 제시문에 주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뱅크시의 작품 자체는 왜 작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정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그의 그레이비티는 점차 큰 인기와 함께 사회적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즉, 이 자체도 어쨌든 목적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낙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러한 분석력을 더해서 답변할 때 논리적인 측면이 이제 가미가 돼야 되는데, 논리적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바로 논리와 진리를 같이 보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렇죠. 즉 학생들은 왜 답변이 어려워할까라는 부분에 보시면 당연히 학생들은 이 진리가 바탕된 논리가 논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잠시 보고 이걸 다 판단할 수 있다? 그거는 거의 저도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습 시간이 늘어나는 부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거든요. 면접 준비를 아주 길게 하면 당연히 떨어진다. 왜냐?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바탕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논리적인 답변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논리란 건 뭐냐? 정확한 근거만 이야기를 하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출제 의도와 요구사항 뭔지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가치 판단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럴 때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줘야 되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다.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양극화란 부분 대단히 많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반달리즘이라는 것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간단한 분석은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게 빼진 상태에서 단순히 가치 판단만 하는 것보다는 분명 문제에서 시대의 흐름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이러한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어떠한 관점에 의해서 내가 가치라는 것을 정립하고 있고 그걸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낙서로 볼 것인가 작품으로 볼 것인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실제 서울대학교라면 이러한 내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근거로 삼은 것들이 바로 독서와 그 다음에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답변이 이루어진다라면 보다 좋은 답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대 면접 중에서 MMI 그리고 제시문 상황 분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로 다뤄보았고요. 서류 기반 면접은 뭐 서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뭘 준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면접의 기본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서류는 이렇게 준비를 해라, 해서 답변 이렇게 구조화해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내용은 요번 편에 말씀드리긴 어려웠고요. 그 다음 MMI 상황 파악 면접, 그 다음 제시문 면접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 뼈대를 말씀드렸는데 뭐 일단은 문제 유형이 사회 문제냐, 의료 딜레마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내용과 일단 더불어서, 그리고 답변하는데 중요한 것이 생명 윤리 같은 것을 좀 근간으로 해야 의대 면접에서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냐라는 것. 그 다음에 분석력과 논리적인 답변. 분석력과 논리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 지문을, 주어진 제시문 이런 걸 분석하는 답변과, 그리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꼭 진리가 아니더라도 너의 논리에 기반한 어떤 그 추론을 얘기하면 괜찮다라는 걸로 총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의대 면접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MMI 면접은 서류를 잘 여러 개를 놓고 그다음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훗날 또 유튜브에 잠깐 또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있을 예정이고, 또한 언젠가는 저희가 또 유료 콘텐츠로 한번 판매를 하기도 할 것 같으니, 자, 저희 유지TV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지고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에게 나중에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한번 신청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역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으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희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